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수능 문제에 출제된 최척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척전은 EBS 연계 작품으로서 실제 수능 시험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비교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작품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채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해서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오경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지를 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땐 효와 정성을 다했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땐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손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을 했다. 여기까지 끊고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소설에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최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최척의 아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최척의 아내의 또 다른 이름은 뭐가 되죠? 오경이 되겠죠. 자, 이 최척과 아내가 바로 주요 인물이고 또 주변 인물이 나오는데 주변 인물은 바로 장모와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장모는 오경의 엄마가 되겠고 시아버지는 최척의 아빠가 되는 거죠. 자, 인물 파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끄는데 맨 끝에 줄에 보면은 양홍의 처, 포선의 아니란 말이 나오는데 양홍의 처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남편에게 밥상을 줄 때 눈썹 높이 올려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을 뭐한다? 공경해서 내조한다는 거죠. 자, 포선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데 남편이 공부하는데 청렴한 공부하고 청렴한 벼슬살이를 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한 그런 현명한 아내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는 어떤 인물이죠? 내조를 굉장히 잘한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 포선의 아내 옆에 보면은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은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오경의 내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자, 계속 해석 들어갑니다. 최척은 결혼한 후에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서 재산이 점점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뭐가 됐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최척 부부는 후사가 없어서 염려해서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함께 만복사라는 절에 올라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고요. 다음에 갑오년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라는 절에 똑같이 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매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단어가 비슷한데 틀립니다. 자, 매월 초하루란 자, 매달 음력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음력 1일을 얘기하는 거고 정월 초하루란 음력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 1월 1일. 그래서 이 매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에 만복사에 올라서 기도를 했더니 장육군불이라는 이 장육군불의 뜻이 뭐냐면은 큰 불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불상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 오경의 꿈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정성이 지극해서 장육군불인 큰 불상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보통 고전 소설에서 꿈에서 누가 나타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일 확률이 높습니까? 바로 예언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에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니. 자,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자, 사내 아이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점지해 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꼭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어떤 징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경은 그달 바로 잉태해서 정말로 10달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 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대요. 이 붉은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특이한 징표가 되겠죠. 자, 이 특이한 징표는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서 예언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척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몽석이라고 지었대요. 이 몽석이라는 뜻은 꿈에서 본 부처가 점지해준 아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다음 채척은 피리를 잘 불렀고 매양이란 말은 항상 또는 늘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의 곁에서 어떻게 했다? 아내의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자, 스며들었다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자, 소설에서의 뭐가 된다? 배경 부분에 속하겠죠. 자, 소설의 배경에 속하는 부분이고, 자, 그 배경에 보면은 그윽한 향기라고 했으니까 심상이 뭡니까? 후각적 심상이 되겠네요. 자, 그윽한 향기. 자, 후각적 심상인데 보통 심상이 드러나게 되면 소설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글의 특징 중에서 매우 감각적이다 또는 회화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감각적이라는 말과 회화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회화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감각적인 부분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연상되는 거니까 감각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은 어떻다? 같은 거다. 그래서 심상 이꼬르 감각적 회화적 같은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에 채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뒤에 침상에 기대 피리를 보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퍼져나갔고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대요. 저는 평소에 여인이 시를 읽는 것을 좋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전경을 대하니, 자, 현재 맑은 풍경을 대하니 내가 시를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시를 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경이 마침내 시 한 수를 읽게 됩니다. 절보한수. 자,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시 내용이고요. 오경이 이제 읽는 그런 시 내용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왕자진이 좀 이름이 거시기 하네요. 피리를 보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이 난새란 현실에서는 없는 상상 속의 새가 되겠죠. 난새들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네. 자, 여기 보면은 길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개, 노을, 그리고 이슬. 자, 이런 것들이 가려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시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오경의 시는 시의 분위기가 어떻다? 신비롭다. 또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채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일이 시를 잘 읽는 줄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서 감탄을 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니까 중략 줄거리가 나오네요. 자, 중략 줄거리는 이 작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중략 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이전과 이후로 뭐 해볼 수 있습니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중략 줄거리 내용 볼까요? 자,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채척은, 자, 채척이 가족과 뭐 했다? 이별을 했대요. 이 가족이란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잉태했던 바로 몽석과 그리고 아내인 오경이 되겠네요. 자, 몽석과 오경과 이별한 채척은 명나라의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자, 안남은 지금 베트남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렀대요. 채척은 동방이 밝아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자, 일본인 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 조선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일본인 배 나오죠. 그러면은 명나라 배와 이 일본인 배, 자, 이거는 채척의 국적이 어떻다? 밑에 쓸게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채척은 조선이라는 국적도 가지고 있고 또 어디도 갔습니까? 자, 명나라도 중국에도 갔죠. 또 일본인 배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채척의 국적의 다양함을 뭐 할 수 있다?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어젯밤 시를 읽던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이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쵸? 바로 조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에 들은 피리 소리가, 이 피리 소리란 누구의 피리 소리죠? 그쵸? 바로 채척의 피리 소리가 되겠죠? 자, 채척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 데다가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나 절로 시를 읽게 되었던 거래요.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황망이 뛰쳐나와 채척을 보았다. 자, 황망이 뛰쳐나와 누굴 보았다? 채척을 보았다는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오경과 채척이 뭐했다? 재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그쵸? 바로 채척의 목소리가 되겠죠.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서로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두 사람의 감격의 재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만 알았다는 거죠. 누가? 오경과 채척이 친구 사이 아니면 친척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는 겁니까? 부부라는 사이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뒤에 그들이 부부라는 사이를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채척은 오경에게 그동안의 소식을 물었대요. 산속에 붙들려 강가에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까 모양 이렇게 그려놨었죠. 자, 오경이 말했대요. 날이 어두워진 데다가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가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위를 알 수 있다 없다? 안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은 이가 없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슬픔이죠? 그쵸? 바로 부모를 잃은 슬픔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8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시를 삽입해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를 삽입한 부분 오경의 시 앞에 나와 있죠. 자, 인물 간의 그런데 시를 삽입한 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지만 뭐가 들렸다?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음 2번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뭐가 틀렸죠? 신분의 변화 과정이라는 건 이 작품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3번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이 주변 인물이란 이 작품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오경의 엄마 그리고 채척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주변 인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주요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없죠. 4번에 감각적인 배경 묘사.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그쵸? 후각적 심상이 있었죠. 이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이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낭만적 분위기. 자,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겠네요. 5번에 인물 간의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줘서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다른 인물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와 장모, 그러니까 채척의 아빠랑 오경의 엄마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는 자, 어떻습니까? 안위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넘어갈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뱃사람들은 채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자, 자신들의 생각. 자, 위에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 알았대요. 그쵸? 자신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건 바로 친척 또는 친구라는 생각이죠. 자, 그런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부부인 줄 알게 됐으니까 맞는 말이죠. 이번에 채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로 떠도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낸다.
자, 다른 나라, 안남, 베트남, 그리고 또 뭐 명나라, 일본 이렇게 다른 나라란 그런 나라들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3번에 최적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오경이 시를 읽기 전까지는 이를 모른 척했다. 자,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결혼 전이 아니고 결혼 후에 오경이 정경에 취해서 시를 읊은 뒤에 알게 된 거죠. 결혼 후에, 이후에. 자, 4번. 오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오경이 시집을 온 후에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자, 부유해졌다. 처음에 있었죠? 5번에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칭찬했다. 칭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길이다. 자, 앞에 보면은 양홍의 처와 포선의 아내와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경하고. 그래서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보다 오경의 내조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에 질문 다시 살펴볼게요. 자, 기역은 뭐라고 쓰여 있죠? 자, 여기 매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뭐라 그랬어요? 음력 1일. 니은은 뭡니까?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는 뭐죠? 음력 1월 1일이네요. 그쵸? 다음 디귿에 자, 그달. 자, 그달은 바로 무슨 달이다? 아이를 잉태한 달이다. 자, 리을에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 다음 미음 어느 봄날 밤. 이렇게 기호가 총 몇 가지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역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자, 이렇게 끊고요. 자, 기역에 보면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 있다 없다? 없다. 자, 디귿은 기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자, 다음 2번. 디귿 그 아이 잉태한 달. 자,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자, 요거 보면은 인물의 성격이 변화된다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3번에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 리을에서 인물의 행위. 이 인물이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최척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위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척이 피리를 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척이 피리를 여러 번 부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지표이다. 자,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 자, 요거는 피리를 부는 한 시점을 특정한 겁니다. 다시 뭐를 특정했다? 피리를 부는 한 시점을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도 맞는 말이죠. 그쵸? 답은 몇 번이야? 3번이네요. 4번에 니은은, 자, 니은이 뭐였습니까? 정월 초하루. 기역에서부터, 자, 매월 초하루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틀렸죠? 완결된 순간이 틀린 겁니다. 5번에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니은과 디귿은 뭐죠? 아이를 뭐하게 해달라? 자,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그쵸? 그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자,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고 어떻게 됐죠? 아이를 낳고 뭐합니까? 피리까지 불죠. 그러니까 인물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소망이 좌절됐다는 요 내용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마지막 2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서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같이 보기 읽어봅시다. 채척 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자, 서사란 바로 스토리,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내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자, 그 예언의 실현이 뭐죠? 바로 그 뭡니까? 그 예언의 실현이란 바로 이제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했고, 사내 아이를 낳게 해줬고, 그리고 또 그 특이한 증거가 뭐가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붉은 점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런 걸 나타내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 자, 다양한 국적이란 뭐가 있었죠?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서사적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데 뭐를 한다?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경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그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몽석의 몸에 2번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 볼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3번에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자,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에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게 해서 이별의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그 오경이 들은 그 피리 소리, 최척의 피리 소리죠. 누굴 떠올리게 합니까? 최척을 당연히 떠올리게 하게 되는 그 피리 소리.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종식시키고 둘이 서로 제외하는 그런 소재로 뭐 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5번, 답은 5번이네요.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자,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틀린 말이죠. 너무 기뻐서. 자, 여기 보면은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 요거는 무엇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눈물이 닿아서 너무
좋아서 또는 기뻐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인물의 불안감과는 관련이 전혀 없죠.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EBS와 연계된 고전문학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나 EBS하고 실제 수능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강의로 더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